안녕하십니까. 더쿵맨입니다. 택시 운전 자격 시험 문제 총정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 강의는 택시 운전 자격 시험 총정리 문제집이라는 전자책을 중심으로 해설을 해 나가겠습니다. 책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댓글란에 구입하실 수 있는 주소를 남겨드리오니 주소를 클릭하셔서 크몽에서 구입하시면 바로 핸드폰에 다운받아서 공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PC로 하실 분은 PC로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지리는 서울, 경기, 인천만 출간되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머릿말입니다. 지난 3년간 유튜브의 동영상으로만 강의하던 중에 이번에 이북으로 전자책을 위해서 만나서 반갑게 됐던 내용입니다. 이 책의 특징은 정답을 이해하도록, 지문 연습을 통해 정답을 이해하도록 했고요. 답만 보이는 어떤 각인 효과를 주도록 제작되었습니다. 몇 분간의 차이를 두고 시험장에서 기억 인출을 돕도록 그렇게 제작되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그러면 해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문 연습입니다.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의 목적 중에는 운수 종사자의 복지 향상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나요? 운수 종사자의 복지 향상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운수 종사자의 복지 향상, 이것이 포함된 법이라는 법은 하나가 있죠. 운전기사들도 뭔가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 해서 나온 것이 택시 운송 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나중에 또 한번 나올 겁니다. 택시 운송 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이것이 택시 운전기사의 복지 향상이 포함되어 있는 법이에요. 그런데 택시 운수 사업, 이 부분은 복지 향상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해설 내용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운수 종사자의 복지 향상, 운수회사의 경영 도모 등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목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 법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2번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런데 이것은 틀렸는데 어디가 틀렸나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 아니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은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에서 운송 이렇게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문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해가지고 사업의 종류가 여기 있는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여객자동차 대여사업,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 여객자동차 운송 플랫폼 사업, 이런 것이 운수사업이에요. 그리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이 내용입니다. 운송사업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해서 유상으로 운송하는, 그래서 운송, 여기에 운송이 있으면 여기서도 운송이 있다는 것을 보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5번입니다. 택시 운전 자격 시험의 시험 과목은 화물 취급 요령, 지리, 안전운행, 교통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규이다. 틀렸는데 어디가 틀렸을까요? 그렇죠. 화물 취급 요령은 화물 운송 자격 시험에서나 있겠죠. 택시 운전 자격 시험에는 화물 취급 요령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택시 운전 자격 시험 과목은 교통 및 운송 관련 법규, 안전운행 요령, 그 다음에 운송 서비스, 애절사항 포함, 지리 이렇게 들어가고요. 객관식 80문제 중에서 60점 이상을 합격하면 합격자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물 취급 요령은 택시 운전 자격 시험의 시험 과목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음 3번입니다. 이게 좀 순서가 바뀌었네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운임 또는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면은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맞습니다. 시도지사에게 신고사항입니다. 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이에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것이다.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사업구역에서 자동차를 사용해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이다.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을까요? 예, 개인택시 운송사업이 아니라 일반 택시 운송사업입니다.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노선이 없다는 얘기죠. 손님이 가자고 하면 그곳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사업구역 자동차를 사용해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은 개인택시가 아니라 일반 택시 운송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일반 택시 운송사업을 보시고요. 개인 택시 운송사업은 반드시 이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개인 택시 운송사업은 자동차 한 대를 사용하여 직접 운전. 이 말이 반드시 나와요. 그래서 자동차 한 대 직접 운전. 이것이 개인 택시다. 그래서 개인 택시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사업구역에서 자동차 한 대를 사용하여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그러면 개인 택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 설문은 일반 택시 운송 사업이다. 6번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택시 운송사업의 구분은 경영, 소형, 중형, 대형, 개형, 고급형으로 나눈다.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을까요? 예, 개형은 없습니다. 개형은 없다. 그래서 경영, 소형, 중형, 대형, 모범형, 고급형까지 있다. 참고로 한번 부원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루는 모든 지문은 계속해서 반복 출제되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나온다면 이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시험은 문제 은행식이에요. 이 문제 은행식이라는 것은 몇 배수 안에서 문제를 만들어 놓고 똑같은 문제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는 이 모든 지문들은 반드시 나올 수 있다, 나온다라고 보시고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7번입니다.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노선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이다. 전세버스 운송사업은 노선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이다. 틀렸죠. 어디가 틀렸나요? 노선을 정하여가 틀렸죠. 예, 버스 같은 경우는 노선이 있죠. 뭐 무슨 역, 무슨 역, 무슨 역, 무슨 역 해서 종점이 어디다. 이 노선이 있는데 전세버스 운송사업은 그렇죠. 이번에 노인정에서 뭐 진해 벚꽃놀이를 가기로 했다. 그러면 계약을 맺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선을 정하여 이 부분은 틀린 것이죠. 노선을 정하는 것은 이와 같이 시내버스, 그 다음에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이런 버스들이 노선을 정해 다니는 거죠. 그래서 노선을 정하여 그랬기 때문에 틀린 것입니다. 배기량 1600cc 이상의 승용 자동차로서 길이 4.7m를 초과하는 택시는 대형 택시다.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을까요? 대형 택시 분이 틀렸죠. 중형 택시입니다. 이 내용은 이 부분에 제가 기록을 해놨으니까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경영은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는 3.6m 이하이고 5인승 이하이다. 쭉 해가지고 고급형은 2800cc 이상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열거를 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눈두장을 찍어두시기 바랍니다. 10번입니다. 시군은 대형 및 고급형 택시 운송사 사업의 사업구역에 해당한다.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을까요? 대형 그리고 고급형은 어디예요? 특광도. 대형 및 고급형은 특별시, 광역시, 도단위까지에 해당되고요. 예, 경영, 소형, 중형, 모범형 택시가 시군 단위까지 가는 거예요. 이 시군 단위는 대형이나 고급형 택시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13번입니다. 운전 적성 정밀 검사의 종류에는 신규 검사, 정기 검사, 특별 검사, 자격 유지 검사가 있다.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을까요? 운전 적성 정밀 검사에 특별 검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운전 적성 정밀 검사의 종류에는 신규 검사, 특별 검사, 자격 유지 검사, 죄송합니다. 정기 검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수정합니다. 정기 검사가 들어가지 않아요. 신규 검사, 특별 검사, 자격 유지 검사가 들어가고 운전 적성 정밀 검사에서 정기 검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전 적성 정밀 검사의 종류에는 신규 검사, 특별 검사, 자격 유지 검사가 있다. 특별 검사는 들어가지 않는다. 다음 14번입니다. 신규 검사의 적합 판정을 받은 자로서 운전 적성 정밀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취업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검사를 받아야 되느냐? 특별 검사다. 틀렸습니다.
신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신규 검사 적합 판정을 받고 3년 동안 취업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취업하려고 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신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신규 검사고, 특별 검사는 어떤 사람이 받는가? 중상 이상의 사상 사고를 냈다, 사고됐다. 1년에 누산 점수가 81점으로 벌점이 나와 있다. 또는 질병이나 과로 등으로 내가 계속 운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사업주가 한번 받아보자 해서 받는 거. 이런 것들이 특별검사예요. 특별검사는 사고 내가지고, 그 다음에 벌점 많이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아파가지고 운전할 수 있을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런 검사, 이럴 때 받는 검사가 특별검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신규검사 적합 판정을 받은 이후로 3년 이내에 취업하지 않았다가 받는 검사, 그러면 신규검사다. 15번입니다. 일반 택시, 경영 소형 자동차의 차량은 얼마인가? 경영 소형 자동차의 차량은 3년 6개월입니다. 여기에 다 개월수를 표시해 놨으니까요. 경영은 3년 6개월, 배기량 2400cc 미만은 4년, 배기량 2400cc 이상은 6년, 전기자동차, 이 부분 자주 나오니까 꼭 외워두십시오. 6년입니다. 차량, 이 차량이 지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폐차해야죠. 배기량 2400cc 미만의 일반 택시 차량은 얼마이냐?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배기량 2400cc 미만 일반 차량은 4년이다. 답은 4년이다. 이 부분도 눈두장 찍고 한번 외워두셔야 합니다. 1년간 3번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같은 위반 행위로 또 했다. 그러면 택시 운전 자격의 처분 기준은 자격정지 50일이다.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나요? 이 경우에는 자격 취소입니다. 그래서 해당 법에서 정한 운수정세 준수장을 얘기하지 않아서 1년에 3번의 과태료를 받았어요. 3번의 과태료를 받았는데 거기다 플러스 한 번 더 있다. 그러면 운전 자격이 취소된다. 18번입니다. 운수종사자의 교육과정을 마치지 않은 경우 택시 운전자의 처분 기준은 자격정지 50일이다. 운수종사자의 교육과정을 마치지 않았는데 택시 운전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격정지 50일이다. 이 표현은 맞는 표현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자 2명 이상인 경우에 택시 운전자격의 처벌 기준은 자격 취소이다. 그랬는데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나요? 사망자가 2명 이상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격정지 60일이죠. 그래서 아래 표를 보시고 암기해두셔야 합니다. 사망자 2명 이상이면 자격정지 60일이고요. 사망자 1명에 중상자가 3명 이상이면 자격정지 50일이고요. 중상자 6명 이상이면 자격정지 40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자 2명 이상인 경우 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자격정지 60일이 되겠습니다. 자격 취소이다 그랬으니까 틀린 것이죠. 자격정지 60일이다. 개인 택시 운송 사업자가 불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했다. 그러면 자격정지 30일이다. 이 표현은 맞는 표현입니다. 불법 대리운전을 시켰다. 자격정지 30일입니다. 사업정지 대상 운수사업자에게 공익상료로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맞습니다. 사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이것이 이제 사업정지를 시키니까 버스가 노선을 운행 안 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것이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는 이것 대신 뭘 한다고요?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다.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정지를 대상을 먹어야 되는 운수사업자에게 그걸 사업정지를 시키면 버스가 운행되지 않아서 더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을 때는 정지 대신에 뭘 매긴다?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 이 표현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차량의 출발 전이 여객이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안내하지 않았다. 이때 1회 미만인 경우에는 어떻다? 3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즉 안전띠 착용하세요 라고 안내를 안 해줬을 경우에 1회 미만은 3만 원, 2회는 5만 원, 3회는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1회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3만 원 이하의 과태료 맞습니다. 2회라면요 5만 원이고 3회라면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위반 행위에 해당될 때 그중 가벼운 과태료를 매긴다.
가벼운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른다.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나요? 가벼운 과태료 부과 기준이 아니라 무거운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서 매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위반 행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과태료의 부과 기준에 따른다. 이래야 맞게 되겠습니다.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의 목적 중에는 택시 운수 종사자의 복지 등도 포함된다. 이거 꼭 나오니까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어떤 법에서도 택시 기사의 복지 증진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 택시 운전기사들의 복지도 중요하다. 그래서 택시 운전자, 운수 종사자의 복지 향상 이게 나오는 법이 뭐냐 하니까 그게 바로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해설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25번입니다. 택시가 면허를 받은 사업구역 외의 행정구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40만 원이다. 맞습니다. 서울시의 택시가 어떤 이유로든 남양주 손님 태우고 가서 여기 남양주에서 뱅뱅 돌아다니면서 사업을 했다. 즉 면허를 받은 서울시에서 하지 않고 남양주에서 뱅뱅 돌아다니면서 사업을 했다. 이런 경우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40만 원입니다. 26번입니다. 택시 운전 자격 취소,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시도경찰청장이다.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나요? 시도경찰청장이 아니라 누구죠?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 등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하는 등의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도경찰청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그렇게 해야 맞게 되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지역 여건에 따라 택시 운송사업구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나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있는 택시는 어디까지 다닐 수 있다? 광명시까지 다닐 수 있다. 이렇게 시도지사가 정하는 거예요. 서울시하고 광명시장하고 협의를 정하는지 그래서 이렇게 정할 수 있는 자는 시도지사이다.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지역 여건에 따라서 택시 운송 사업 구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자는 시도지사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택시 요금을 허가한다. 틀렸습니다. 택시 요금은 신고제이고 누구한테 신고하느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택시 요금은 신고사항이고요. 여객정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요일의 범위 내에서 요금을 정해서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래서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신고사항이다. 그래서 허가사항이다. 그래 틀렸고요. 29번입니다. 등록한 차고를 이용하지 않고 차고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 밤샘 주차를 했다. 그러니까 차고지 아닌 다른 곳에서 밤샘 주차했다. 그러면 과징금 얼마냐? 10만 원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밤샘 주차, 불법 밤샘 주차 10만 원 과징금. 30번입니다. 택시 운전자가 택시 요금 미터기에 따르지 않고 부당한 요금, 미터기에 따르지 않고 부당한 요금을 받았다. 그러면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만 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터기에 꺾어서 요금 받지 않고 부당하게 요금 받았다. 20만 원 과태료다. 택시 운전 자격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은 도로교통법이다. 택시 운전 자격제도, 우리가 택시 운전 자격증 따려고 하죠. 이걸 규정한 법은 도로교통법이 아니죠. 뭐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되겠습니다. 제1종 보통면허를 받은 자는 15톤 미만의 화물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15톤 미만의 화물 자동차 운전할 수 있습니까?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죠? 15톤 미만이 아니라 몇 톤 미만이다? 12톤 미만의 화물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12톤 미만의 화물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제1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15톤 미만, 그래서 틀렸습니다. 33번입니다. 개인 택시 운송사업의 면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건강진단서, 택시 운전 자격증 사본, 사진, 그리고 보험가입증명서이다.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을까요? 보험가입증명서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택시 운전자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건강진단서, 택시 운전 자격증 사본, 그리고 사진을 첨부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첨부하는데 보험가입증명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운전면허를 신규로 받으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에는 분노 및 공격성 관리도 포함된다. 분노 및 공격성 관리가 신규 교육에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신규 교육에 들어가지 않고 특별교통 안전의무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분노 및 공격성 관리는 보복운전이 원인이 돼서 운전면허 효력 정지 또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받아야 하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입니다. 그래서 신규 교육이 아니죠.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입니다. 분노 및 공격성 관리. 36번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는 도로의 요건에는 특정인만 다니는 사유지의 농로도 포함된다. 특정인만 다니는 사유지 농로가 포함되느냐? 틀렸죠. 어디가 틀렸나요? 도로라고 하면은 도로에는 어떻습니까? 불특정 다수인이 다니는 도로. 이것이 도로예요. 특정한 사람만 다닐 수 있는 도로는 도로교통법상에서 말하는 도로는 아닙니다. 해설 한번 읽어보시고요. 37번입니다. 편도 2차로 이상의 일반 도로에서 자동차 최고 속도는 80km 이내이다. 편도 2차로 이상 일반 도로에서 최고 속도는 80km.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일반적으로 지금 주, 상, 공업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는 어떻습니까? 5060으로 변했죠. 50km, 60km. 그래서 일반 도로 최고 속도는 50km이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60km예요. 일반 도로에서는 50km, 그 외의 지역에서는 60km인데 이것이 편도 2차로 이상이면 80km까지 갈 수 있다고 단수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단수 규정에 해당돼서 맞는 표현이에요. 편도 2차로 이상의 일반 도로에서 자동차 최고 속도는 80km 이내이다. 그냥 일반적으로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서 일반 도로는 50km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60km인데 그것이 편도 2차로 이상이면 80km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새로 채용한 운수종사자도 보수교육 대상자이다. 새로 채용한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대상자이다. 틀렸죠? 어디가 틀렸나요? 새로 채용한 운수종사자는 무슨 교육 받아야 돼요? 신규 교육 받아야 돼요. 그럼 보수교육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무사고 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다. 그래서 5년에서 10년 사이에 5년에서 10년이 무사고 무벌점이다. 그러면 4시간 교육을 받는데 경년제로 받는다. 그런데 무사고 무벌점 기간이 5년 미만인 운수종사자이다. 그러면 4시간을 받는데 매년 받고요. 그 다음에 법령을 위반한 운수종사자는 위반했을 때마다 8시간 교육을 수시로 받게 돼요. 위반했을 때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수시교육은 무슨 올림픽 행사라든가 특별한 이런 것이 있을 때 받는 그러한 그 교육이 되겠어요. 이건 4시간 교육이에요. 그래서 보수교육과 신규교육, 새로 운전하려는 사람, 새로 채용한 운수종사자, 신규교육 대상자이다. 보수교육 대상자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운수종사자의 교육에는 특별교육도 포함된다. 운수종사자의 교육에 특별교육도 포함된다. 이건 틀렸죠. 운수종사의 교육은 신규교육, 보수교육, 수시교육이 있다. 그래서 특별교육은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린 것이고요. 40번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통합권서에서 어린이라는 건 13세 미만을 의미한다. 맞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13세 미만이죠. 그래서 어린이는 13세 미만을 의미한다. 맞습니다. 다음 41번입니다. 택시 운전 중 사람이 1명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었다. 그러면 자격정지 얼마냐? 아까도 봤었죠. 사망자가 2명이다. 그러면 자격정지 며칠이었죠? 60일이었죠. 사망자 1명에다가 플러스 중상자가 3명 이상이다. 그러면 얼마예요? 자격정지 50일. 그 다음에 중상자 6명 이상이면 자격정지 40일. 이렇게 되니까요. 여기서 택시 운전 중 사람이 1명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었다. 1명 사망, 3명 중상. 그러면 자격정지 50일이다. 그래서 자격정지 50일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최고 속도는 90km이다. 맞죠? 그럼 최저는요? 30km입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 최고 속도는 얼마라고요? 최고 속도 90km 시속. 최저는요? 최저 30km. 43번입니다. 택시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0명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맞는 표현입니다. 이대로 눈두형 찍어두십시오. 44번입니다. 택시 운수 종사자의 채용과 퇴직을 관리하는 기관은 시도경찰청장이다.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을까요? 시도경찰청장이 아니라 누구죠? 시도지사입니다. 운송사업자는 신규 채용하거나 사퇴한 운수종사의 명단을 누구에게?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럼 이걸 관리하는 것은 누구다? 시도경찰청장이 아니라 시도지사이다. 시내버스 운송사업은 구역 여객 자동차 사업이다. 자, 시내버스 운송사업은 뭐예요? 노선 여객 자동차 사업이죠. 노선을 정해 다니니까. 구역 여객 자동차 사업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전세버스라든가 또는 택시라든가 이런 것이 구역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이죠. 서울시 그러면 서울시 전체를 다 다닐 수 있는 거 이런. 근데 시내버스 운송 사업은 노선을 정해 다니기 때문에 노선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이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운송 사업은 노선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이다. 그리고 구역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은 이런 것이다. 전세버스, 특수여객 자동차, 일반 택시, 개인 택시. 그림과 같은 안전표지는 자전거 횡단 표지이다. 자전거 횡단도 맞습니다. 이 그림을 잘 봐주시고요. 이게 자전거 횡단도 표시인데 자전거 횡단도라는 것은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할 수 있는 장소. 이것이 자전거 횡단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 이 부분은 지금 뭐예요? 횡단보도죠. 사람이 다니는 거. 이 부분이 자동차 타고 그냥 건널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자동차 횡단도가 되겠습니다. 47번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할 때는 운전면허 취소이다. 맞죠? 일단 혈중 알코올 농도 0.03부터면 뭡니까? 음주운전이죠. 0.08 미만까지는요. 벌점이 나오죠. 벌점 100점을 받죠. 근데 0.08을 초과했다. 그럼 뭐가 돼요? 운전면허 취소입니다. 그래서 0.08% 이상인 상태에서 수정합니다. 초과가 아니라 이상입니다. 이게 미만이고요. 0.03에서 0.08 미만은 벌점 100점.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택시 운전사가 택시 안에서 흡연했다. 담배 피웠다. 과태료 얼마일까요?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택시 안에서 담배 피우시면 안 됩니다. 일당 날아갑니다. 10만 원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택시 운전 자격증을 타 시도에서도 갱신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자기가 발급받은 곳에서만 갱신할 수 있습니다. 택시 운전 자격증은 자격증을 취득한 당해 시도에서만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타 시도에서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50번입니다. 어떤 주제에 관하여 단호하게 말하는 것은 올바른 대화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틀렸죠? 승객이 이렇게 말하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너무 단호하게 말하는 것. 이런 것은 대화는 올바른 대화 원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단호하게 이거 좋지 않은 거죠. 올바른 대화의 특징 여기다 써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55번입니다.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침범했다. 그래도 예외 없이 중앙선 침범이라고 처벌해야 되느냐? 아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죠. 예외 없이는 틀렸어요. 예외적으로 중앙선 침범이 허용되는 경우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급제동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했다.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중앙선을 침범했다. 빙판길에서 브레이크 밟다가 미끄러져가지고 중앙선 침범했다.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중앙선 침범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데 이게 중앙선이에요. 여기서 오는 차가 이쪽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내가 이걸 보고서 나도 어쩔 수 없이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앙선을 내 차도 침범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위험을 피하기 위한 거잖아요.
이건 중앙선 침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예외 없이 중앙선 침범으로 처벌한다 그랬기 때문에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연고지, 학연 등에 의지하여 연고지나 학연 등에 의지하여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의 직업관은 귀속적 직업관이다. 맞습니다. 연고지에 귀속하려고 하고 학연에 귀속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귀속적 직업관이 되겠습니다.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의 중량은 정지거리에 영향을 주는 자동차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맞는 표현입니다. 자동차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지거리에 뭐래요? 위험을 인지하고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부터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부터 완전히 멈춘 상태. 여기까지가 정지거리가 되겠는데 이 정지거리에 영향을 주는 것은 운전자 요인도 있죠. 운전자 요인. 그래서 피로도, 운행속도, 인지반응속도 이런 거 운전자 요인이고 자동차 요인은 자동차의 중량이라든가 타이어의 마모 정도 이런 건 자동차 요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도로 요인, 노면의 상태가 어떠한가 이런 게 도로 요인이 되겠어요. 근데 자동차의 중량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요인이 되겠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때 가슴 압박을 1분당 빠르게 100회 정도 실시한다. 맞습니다. 100에서 120회 정도. 그러니까 똑딱 째깍 하는 그 1초 동안에 2번 정도를 하는 거예요. 100에서 120번 정도를 압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때 가슴 압박을 1분당 빠르게 100회 정도 실시한다. 맞는 표현입니다. 개인 택시 운송사업의 면허 신청에 재산세 납세 증명서는 필요한 서류이라 틀렸어요. 재산세 납세 증명 들어가지 않습니다. 요 개인 택시 면허 받을 때 들어가는 거 건강진단서, 그 다음에 택시 운전자격증 사본, 그리고 반명합함 사진, 그리고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공부한 서류 이게 들어갑니다. 이거 맨날 나오니까 꼭 한번 눈두덩 찍어주세요. 개인 택시 운송 사업의 면허 신청할 때 재산세 납세 증명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도로교통법에서 교통사고 사망자는 사고가 주 원인이래요.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것을 말한다. 맞는 표현입니다. 교통사고를 내고 그 자리에서 바로 사망하지 않았더라도 일반적으로 3일, 3일이 뭐예요? 24시간 곱하기 3일이니까 72시간 되겠죠. 일반적으로 3일 이내에 돌아가셨다. 즉 72시간 내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이것을 사망사고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교통사고를 내고 사람이 다쳤는데 한 달 이후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사망사고라고 말하진 않아요. 72시간 이내에 돌아가셨을 때, 사망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사망사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